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김문수 후보를 이제 공개 지지하는 그 말을 하면서 또 다시 또 이 선거 전에 중심부로 이렇게 부상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지지 메시지를 냈네요. 우리 반대편은 강력하지만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을 김문수 후보와 이어가달라면서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도 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대위원장 이제 안 하겠다고 또 해버렸고, 자, 그리고 이제 후보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건강함을 보여줬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은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출당 조치 거론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뭐랄까요? 격려성 멘트를 날렸는데 아예 이참에 윤 전 대통령 유세도 하길 바란다. 라고 뭐 꼬집은 거겠죠? 자, 설주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호준석 대변인 우리 방송 초반에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프레임이 거쳐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본인이 참지 못하시고 나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스멀스멀 지금 계속 나오시고 계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전략적 침묵을 지켜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광주의 출신이니까 예전 김대중 대통령이 94년도에 YS한테 김영삼 대통령이 지고 난 다음에 97년도 12월 달에 대선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광주 사람들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최대한 조용하자. 말썽 일으키지 말자. 약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 와서 뭐 유세를 하더라도 아예 그냥 터치도 하지 말자. 거기 가서 어떤 그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나지 말더라. 전략적 침묵을 지켰어요. 오히려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라도 어떤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해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지층마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본인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계속 페북이나 SNS에 올리시고 그 페북 내용도 보니까 약간 한덕수 후보가 이게 최종 후보로 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이 됐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아요 중간에. 마지막에 수정이 덜 됐고요. 네, 수정이 덜 됐고.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이재명 구도를 원하는 거죠. 윤석열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 방어막이에요. 그것마저 이제 해제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제 검찰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붙잡고서 자기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는데 그거마저 이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세요. 오늘 윤석열 출두했습니다. 선거 때까지 저런 모습이 한두 번 더 나올 수 있고 김건희 이번 주 내에 출두하라고 검찰이 아니면 체포영장 나간다고 악재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못 끊어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도부도 후보도 결국 그냥 말을 얼버무리면서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중요한 뭐 비중이 없다는 듯이. 근데 국민들은 그걸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못 끊어내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어떻고 시장 경제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 안 되면 선거 캠페인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댓글에도 김문수는 탄핵 사과하고 한동훈과 손잡아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진짜 조금이나마 희망 가지려면 윤통과 절연하는 척 쇼라도 해야 한 가닥 희망이 생기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제는 김문수가 후보됐으니 지지 메시지 낸 거고 어제는 자 본선에서 설마 조용하겠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윤석열과 이재명 대선 되는 건가 이런 글 주셨고요. 윤 전 대통령 진짜 전생에 이재명에게 무슨 신세라도 졌느냐. 이렇게 크게 신세를 갚나.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장현주 대변인. 글쎄요, 참 댓글 진짜 무슨 큰 신세를 졌나 봐요. 그러니까 댓글이 참 총찰력 있는 댓글이 예.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계속 그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선의라는 표현이 뭐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선 과정에서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지, 또는 뭐 보수 전체 진영에게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악재를 만들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제명을 한다든지 출당을 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야만, 그래야만 윤 전 대통령이 또 앞으로, 저는 분명히 메시지나 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출당했습니다, 우리 당원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명분이 그나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후보로서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뭐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국민들은 계속 그 뒤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그림자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그림자가 계속 어른 오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국민의힘이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절연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 대변인. 네, 제명 네. 뭐 출당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까요? 후보가? 그것은 그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그 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주신 이제 고언들은 그 경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이퀄 국민의힘 이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계속 저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메시지를 썼다고 그걸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실제로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은 한독수도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도 윤석열 아바타다,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저희 당 내에서는 사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언급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이미 퇴직하고 퇴임하고 또 재판받고 있는데 당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도 전혀 뭐 조금이라도 미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현실 정치인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일인 것이거든요. 제 주변의 어떤 시민들, 유권자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이미 제가 보기엔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끌어들여서 거기는 거기 아바타다 계속 묶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저는 야권의 선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영환의 시사일본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구속되면 김문수 가망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